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제1항공사 대한항공이 보유 중인 기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전처럼 FSC와 LCC로 나눠서 최대한 한 번에 다 때려박으려고 했는데 만들고 보니 온갖 TMI와 부연 설명이 난무해서 영상 길이가 30분이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따로, 그리고 대한항공에서도 협동체 기종과 광동체 기종을 따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대한항공이 보유기종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앞에서는 잠깐 보유기종 이외에 다른 얘기를 좀 할 거기 때문에 보유기종 얘기로 바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유기종들을 알아보기 전에 대한항공이라는 항공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대한항공은 1969년에 시작된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줄곧 대한민국의 1위 항공사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위인 아시아나항공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플래그 캐리어이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사 중 하나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은 국내에서 규모 면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무려 세계 1위를 했던 항공사인 바람에 서비스는 아시아나한테 밀린다 라는 식으로 서비스 역량이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0년에 드디어 5성급 항공사로 격상된 데 이어서 2022년에는 항공사 순위가 9위까지 상승하면서 이제 양과 질 모두에서 2위 항공사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노선과 기단의 규모도 상당한 편인데, 2024년 3월 기준 161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20개 도시에 정기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 노선이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정기편을 띄우는 도시가 무려 14곳으로 이분들을 제외하면 가장 많으며, 미주행 전 노선을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델타항공과 공동 운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동맹 스카이팀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며, 국내에서는 여객 운송 분야로만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항공화물과 엔진 정비, 항공우주, 방위산업, 항공기 부품 제조로도 꽤나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6대륙에 모두 취항했던 적이 있는 항공사입니다. 동시에는 아니지만. 이제 본격적인 기종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에서는 협동체 기종만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협동체가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보고 가자면, 흔히 여객기는 광동체, 와이드바디와 협동체, 나로우바디로 나눠집니다. 광동체는 이름처럼 동체가 넓은, 구체적으로는 통로가 2개 이상 나오는 여객기를 뜻하는 단어로 보잉 747을 시작으로 생겨난 개념이며, 보통 일반석 기준으로 좌석이 7열 이상 장착되는 기종들이 해당됩니다. 반면 협동체는 통로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항공기를 뜻하는 단어로 23배열로 좌석이 들어가는 포커 28부터 그 포커 아니에요. 33배열로 좌석이 들어가는 보잉 737까지 매우 다양한 쬐끄만 항공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항공기술의 발전으로 광동체와 협동체의 경계가 다소 약해지기는 개뿔 여전히 다른 체급으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협동체의 경우 아무리 꽃단장을 해놔도 협동체 특유의 그 폭이 좁은 감성으로 인해 비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호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제 딴소리 그만하고 대한항공의 협동체 보유 기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의 협동체 기단은 오랜 시간 동안 소수의 리저널젯 기종들과 보잉 707, 727, 737로 이어지는 보잉사의 협동체 기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2017년에 봉바르디에사의 기종을 도입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창립 이래 최초로 A320 계열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20년 넘게 협동체 기단을 장악하고 있던 보잉 737 패거리의 세대 교체를 단행하는 중입니다. 가자! 그런 의미에서 에어버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어버스 220-300이라는 기종이 있는데, 이건 에어버스의 원조 협동체 라인업인 A320과 관련이 있는 기종도 아니고 에어버스에서 개발한 기종도 아닌, 어떻게 보면 입양아와 같은 기종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2017년에 도입한 봉바르디에사의 항공기가 바로 이 기종인데, 이게 도입 당시만 해도 기종명이 원래 이름인 CS300이라고 표기돼서 들어왔지만 8호기를 인도받던 2018년 7월에 갑자기 회사가 에어버스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은 A220-300이라는 에어버스에서 유일하게 2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종입니다. 그리고 에어버스는 영혼의 라이벌인 보잉이 존재하지 않는 이 체급에서 사실상 독주하는 중인데,
보잉 737 맥스 7이 아직 인증도 제대로 못 받은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독주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항공기의 생산 및 판매권을 매각한 봉바르디에사는 극심한 자금난 때문에 세계 3위를 차지하던 규모 있는 여객기 부문을 매각했지만 2년 뒤 팬데믹으로 인해 CS300 같은 경제성 좋은 소형기의 인기가 폭발하면서 에어버스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팔아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한항공에서 아직은 막내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 A20300은 이코노미석으로만 140석을 장착한 채로 운행하고 있으며 동체가 좁은 만큼 아시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2-3 배열로 좌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잉 737이나 A320보다도 한 체급이 작은 리저널 제수로 분류되는 기종이기 때문에 KTX에게 떡실신당했던 지방 국내선과 광동체를 절대 안 넣어주기로 유명한 부산발 국제선 노선에 투입되고 있으며 의외로 항속거리가 보잉 737보다도 길어서 인천발 홍콩이나 동남아 노선에도 때때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거리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 도입한 기체이기 때문에 기내 와이파이 같은 건 없고 좌석 간격이 좁으며 또 시트가 유독 딱딱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도 다른 협동체 항공기들보다 기내 소음이 적으며 좌석폭만큼은 A380보다도 넓어서 대한항공에서 가장 폭이 넓은 이코노미석을 장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기종을 전량 매각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보유 기종의 단일화도 이유 중 하나겠지만 A320과 전혀 다른 기종이기 때문에 정비 인력과 부품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엔진을 독점 공급 중인 프레덴휘트니의 PW1500G 엔진이 잔고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여전히 대한항공 도장을 입고 있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A321 네오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한항공이 창립 이래 최초로 도입한 A320 계열의 협동체 기종으로 보잉 737 맥스가 결함으로 인해 운항 중단되면서 이쪽으로 갈아탄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한참 전인 2015년에 30대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에서야 1호기를 인도받았으며 무슨 8년이 걸리냐 원래는 보잉 737 맥스와 협동체 지분을 나눠 먹을 예정이었지만 보잉 737 맥스가 갑자기 나가떨어지면서 그쪽의 도입은 사실상 취소되었고 2023년 말에 쐐기를 박는 A321 네오 20대 추가 주문이 확정되면서 현재 대한항공이 보유 중인 협동체 기체 수의 총합보다 많은 50대의 A321 네오가 대한항공의 미래 협동체 기단을 책임지게 될 예정입니다. 사실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전향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종에 적용된 대한항공의 객실 인테리어 전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그냥 상당히 열악했던 기존의 보잉 737과 달리 무려 협동체에 럭셔리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이게 대한항공 맞나? 이게 협동체 맞나? 싶을 정도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자면 우선 이코노미석은 아주 그냥 칙칙하게 남색으로만 채워져 있던 좌석 색깔이 헤드레스트는 네이비색으로 등받이는 대한항공이 주장하기로는 스타일리시한 문양으로 채워져 있으며 잠시 사라졌던 AVOD가 큼지막한 크기로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이게 광동체 포함해서 대한항공에서 가장 크고 좋은 AVOD라고 합니다. 비즈니스석 또한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의 협동체에 전통적으로 장착되던 치과에 있을 법한 하늘 색깔의 일명 우등고속 리클라이너가 아닌 프레스티지 슬리퍼 사양의 꽤나 제대로 된 비즈니스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게 우리나라 항공사 중 최초로 풀플랫이 가능한 협동체 비즈니스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놓은 A321 네오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입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2030년까지 50대를 모두 인도받고 나면 대한항공의 협동체 기단은 사실상 이 기종으로 통일될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벌써부터 국내선부터 중단거리 국제선까지 폭넓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똥기제가 집중 투입되던 김포발 노선에도 자주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골라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7년부터 2020년까지 약 5,200대가 생산되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협동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보잉 737-800은 우리나라에서만 100대가량이 운용되고 있음에도 대한항공에서는 단 2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총 28대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이 진에어로 송출되면서 현재는 2대만 남아있는 것인데 2024년 기준으로는 2대 모두 인천공항을 베이스로 단거리 노선이나 내항기편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종을 저비용항공사에서는 한계치인 189석까지 때려박은 채로 운행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FSC인 만큼
138석만 장착한 채로 운행하고 있으며 전 좌석에 USB 포트와 AVO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생산된 연식이 어느 정도 된 기체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A321 네오와 비교하면 기내가 다소 노후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까지는 협동체 중에서는 평가가 괜찮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보잉 737-800의 동체를 연장시켜서 대박을 노렸지만 폭망해버린 보잉 737-900은 대한항공에서 한때 보유 대수가 16대까지 늘어났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국내선이나 단거리 국제선에서 애용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동체가 길어진 만큼 뭔가 더 편해졌을 것 같지만 앞에 나온 보잉 737-800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 그래도 FSC로서 자존심은 지킨 보잉 737-800과 달리 들어가는 순간 숨이 턱 막힐 만한 흉악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좌석을 상당히 고밀도로 때려박았다는 것인데 좌석수 한계치에 가까운 무려 188석을 장착하면서 좌석 간격이 거의 저비용 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고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 모두 AVOD 같은 건 없는 데다가 전 기체가 2000년대 초반에 들여온 기령이 20년이 넘어간 기체인 관계로 다소 노후되기까지 해서 대한항공의 협동체 기종 중 압도적으로 가장 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새로운 협동체 기체들이 다수 도입되면서 하나둘씩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으며 전 기체가 2000년대 초반에 생산된 노후된 기체인 관계로 2020년부터 퇴역 또는 송출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여담으로 좌석이 얼마나 빽빽한지 진에어에서 이거 받아가서 별다른 좌석 개조 없이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도 소수는 인천발 일본 중국 노선이나 부산발 국제선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좌석수가 188석으로 표시된 737이 있다면 평생 추억으로 남을 여행의 행복한 시작과 마무리를 위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 정도 차이면 돈을 덜 받아야 다음으로 보잉 737-900의 항속거리 연장형이자 보잉 737NG 시리즈의 최종 개량형 보잉 737-900ER은 앞서 나온 보잉 737-800과 같이 단거리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 들여온 기종으로 원래는 보잉 737-800처럼 협동체임에도 FSC다운 좌석 간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보잉 737-900과 같은 수준으로 흉악하게 좌석이 재배치되었고 여전히 기내 와이파이 같은 건 없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A321 네오와 거의 비슷한 포지션을 맡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여유가 생겼는지 가끔씩 내항기 편을 통해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발 국제선 노선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세대 보잉 737이자 대한항공의 차기 주력 협동체가 될 뻔했던 보잉 737-8은 기존의 보잉 737 계단을 전부 대체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5대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5대를 끝으로 더 이상 인도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모종의 사고들 때문에 대한항공에서는 운명이 바뀌어버린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운행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에도 대한항공은 이미 제작이 완료된 5대만 인도받고 나머지 25대는 진에어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기종명 또한 원래 명칭인 보잉 737 맥스 8이 아닌 보잉 737-8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례가 없을 정도의 큰 사건을 겪은 기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지가 조금 많이 안 좋아진 상태인데 이 때문인지 싱가포르까지 직항 운행이 가능한 기체임에도 대한항공은 철저하게 중국과 일본행 단거리 노선에만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예 단거리 노선에선 필요 없는 갤리 공간을 삭제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인도받은 5대는 모두 활발하게 굴러다니고 있으며 인천과 김포를 베이스로 단거리 국제선이나 가끔은 국내선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5대 모두 인도 일자는 2022년이지만 제작 일자는 2019년으로 팬데믹 이전에 이미 도색과 기내 인테리어를 끝낸 기체들인데 이 때문에 앞에 나온 A321 네오와는 기내 시설에 차이가 있으며 AVOD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 BYOD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최초로 기내 와이파이를 도입했음에도 비슷한 시기에 인도된 A321 네오와 기내 시설이 너무 달라서 이것에 대해 약간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잉 7378은 2019년에 생산된 기체들이고 A321 네오는 2022년부터 생산된 기체들이기 때문에 보잉 737 맥스와 A220의 좌석이 비슷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팬데믹 전후로 대한항공의 협동체 운용 전략이 달라진 것이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잉 737 맥스의 날개에 붙어있는 이 크고 특이하게 생긴 이것은 AT 윙렛으로 운항 효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잠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AT 윙렛은 4세대 보잉 737인 보잉 737 맥스에만 장착되지만 3세대인 보잉 737 NG에도 간혹 이것과 거의 똑같이 생긴 윙렛이 달린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항공사에서 맥스를 가만히 세워두긴 돈 아까워서 날개라도 떼다 붙인 건 아니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윙렛입니다. 사실 이런 윙렛은 최근 항공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성 때문에 그 중요도가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보잉 737 맥스와 A320 네오 패밀리, 그리고 이 둘을 제작한 보잉과 에어버스는 서로 자기네 항공기가 효율성이 더 높다고 우기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보잉 737 맥스가 100년이 넘어가는 역사를 가진 보잉이 휘청거릴 정도의 사고를 치는 바람에 결국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보잉 737의 총 주문량이 1987년에 출시된 A320 패밀리에게 역전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며, 보잉은 에어버스에게 1위 항공기 제작사 자리를 결국 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기준 대한항공이 보유 중인 협동체 기종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원래는 광동체와 협동체 모두에서 보잉사의 기종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협동체는 에어버스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지만 최근 협동체 기단이 A321 네오로 물갈이된 데 이어서 기내 시설까지 크게 바뀌면서 20년 넘게 이어져 오던 보잉 737 기단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0대에 달하는 A321 네오를 모두 인도받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잉 737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 737뿐 아니라 A220 또한 매각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억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국내선에서 한 번쯤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올라갈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유 중인 광동체 기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